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팔꿈치 병 중에 흔한 병 중에 하나인 내상과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흔하게 이제 팔꿈치 병이라고 하면은 테니스 엘보라고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외상과염이 가장 흔하고요. 내상과염도 외상과염보다는 좀 빈도수는 좀 적긴 하지만 이렇게 드문 병은 아니거든요. 오늘은 이 내상과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외상과염이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병이라면은 내상과염은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병입니다. 팔꿈치 안쪽에는 손목을 구부리거나 손가락을 구부리는 심줄들이 시작이 되는 뼈가 있고요. 그 부위가 이제 우리가 내상과라고 하고 거기에 붙는 심줄들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내상과염이 되겠습니다. 보통 처음에는 그 심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고요.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심줄도 파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는데,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환자에게 증상, 대표적인 게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. 내상과염으로 인한 증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가장 흔한 증상은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통증이 되겠고요. 이 통증이 보통 이제 손목이나 손을 쓰는 동작, 특히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내상과염으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.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난 양치질도 못하겠다, 세수도 못하겠다,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꽤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내상과염이 있는 분들은 팔을 구부리고 필 때도 통증이 있게 되지만은 주로 손목을 쓸 때, 주로 이제 손목을 구부리거나 뭐 물건을 쥐는 그런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악화가 되고요.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신경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, 대표적인 신경 증상은 네 번째,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린 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, 만약에 팔꿈치 안쪽 통증이 있으면서 네 번째,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림감이 있다면은 내상과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단은 보통 이제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은 처음으로 이제 검사하는 것이 엑스레이 촬영인데, 엑스레이 상에서는 사실 심줄의 염증은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진단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,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내상과염이 있는 분의 그 초음파 이제 사진이 되는데, 보통 초음파에 나타나는 소견들은 만약에 내상과염으로 인한 심줄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 있는 부위가 좀 검게 보입니다. 또 염증이 있으면 좀 부어져 보이죠. 그래서 반대편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더 검게 보이고 부어서 볼륨감이 더 있게 부어져 있다면 우리가 내상과염을 진단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병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병의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다가 잘 안 나서 오는 분들은 이제 안의 상태가 아무래도 심하겠죠. 이런 경우에는 관절 안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MR 검사를 하고 있는데, MRI보다는 MRA 검사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MR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내상과염으로 인한 MRA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.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내상과 부위의 그 MR 소견이 되겠고, 우측에 있는 것은 내상과염이 꽤 진행된 분의 MRA 사진이 되는데,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정상적이라면 그 심줄 부위가 균일하게 약간 검은 그 색깔로 보이고 두께도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, 내상과염이 있다면 그 심줄 붙는 부위가 부어져 있고 약간 검은 게 덜 검게 흰색 계열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. 그거 이외에도 혹시나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은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침착된 것도 보이고 그 쥐에 염증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A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내상과염 자체가 심줄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심줄에 그 무리한 것을 좀 피한다면은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.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내상과염이 있는 분이라면은 물건을 들거나 일을 할 때 손목을 구부리거나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그 반대 동작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.
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X표가 되어 있는 동작은 내상과염에 좀 무리가 가는 동작이고요. 0표는 무리가 좀 덜 가는 동작이니까 이것은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손목 보호대가 내상과염에도 이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, 뭐 이제 재발 방지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, 요즘에는 손목 보호, 그러니까 내상과염을 보호할 수 있는, 치료할 수 있는 손목 보호대들이 좋은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과거에는 보호대를 하게 되면 안에 땀도 차고 눌리니까 저리기도 하고, 뭐 이제 이게 손등까지 잡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는데도 무리가 좀 많이 따라섰는데,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보호대가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남아 있고 예방적으로도 환자분들한테 권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약을 보통 쓰기도 하는데요.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약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좀 더 그 병변 부위에 주사 치료가 필요한데,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좀 그 조직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는 좀 안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 내상과염을 치료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. 저희가 내상과염 치료를 할 때는 직접 이제 초음파를 보고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주사를 놓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주사를 놔서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렇게 이제 증식치료나 약물치료를 해서 좋아진다면은 뭐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,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통증이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염증 치료도 하기 위해서, 아니면 염증이 있는 조직의 좀 재생, 치료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체충격파 치료를 하고 있고, 또한 이 치료도 저희 병원에서는 좋은 치료를 얻고 있는데, 이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야 되니까 조금 시간적인 게 좀 할애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보통 치료는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 하면은 많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곳이 체충격파를 하는 그 치료예가 되겠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급한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사실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가장 중요한 예방은 내상과염 자체가 힘줄에 생기는 그 염증이기 때문에 팔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하게 손목이나 손가락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힘줄에 그 무리가 가는 것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, 지금 보시는 그림이 손목을 스트레칭을 함으로 인해서 내상과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, 보통 스트레칭 방법은 이게 손바닥 쪽으로 구부리거나 손등 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그런 이후에는 좀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. 왜 이제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냐면, 대부분 내상과염이 오는 분들은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가 돼서 내상과염이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된 이후에는 이 간단한 조그만 이게 좀 소도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예방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팔꿈치 병 중에 외상과염과 같이 흔한 병인 내상과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